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백성예술대학교가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산하 엘림 다문화 센터가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종교문화 지원 예산이 1,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편중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 결과 소형교회 성도 4명 중 1명은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전주 서문교회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석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백성예술대학교가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뒤늦게 대학문에 들어섰던 만학도부터 전문성을 갖춘 예비 사회인들까지 감동의 졸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구가 새겨진 교정.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의 얼굴엔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백성예술대학교 2025학년도 정기 학위 수여식. 음악과 공연예술 등 12개 학부에서 총 2,412명의 전문학사가 정등 교문을 나섰습니다. 전공은 다르지만 졸업생들은 입을 모아 학교에서 배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배운 전공으로 저 또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와 좋은 말씀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지도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보건복지학부를 중심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만학도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그런 자격지심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는 점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중에서도 92세의 나이로 학위를 받은 송금년 어르신은 대학생의 꿈을 이룬 감격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무 학교가 넘어가고 싶어서 갑자기 그렇게 불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쳐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지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붙었습니다. 한 며칠 대학에. 지금 학교 나와서 너무 행복해서 학교 다니니까 이 학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한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왔지만 학교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그에게 새로운 신앙의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는 백성예대가 힘써온 학원 복음화의 귀한 결실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도전이 우리 졸업생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드려보고 도전해보고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수천만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채플과 기도 속에 보낸 시간들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채플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뭔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정말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셨다는 거를. 윤미란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에서 배운 전문성과 실력 위에 겸손함과 성실함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더해서 여러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심고 사랑으로 키운 백석의 인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산하 엘림 다문화 센터가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학생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됐고 참석자들은 공연과 함께 한복 체험, 윷놀이, 제기차기, 서예 등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행운권 추첨과 선물 나눔이 이어지며 명절의 정을 나눴습니다.
재단은 이번 행사가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종교문화 지원 예산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통사찰 보존을 중심으로 한 예산 구조가 이어지면서 종교 간 형평성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신교계는 한국의 선교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 지원 예산은 1,04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5.6%, 14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지만 해당 예산은 여전히 특정 종교에 집중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전통 종교문화유산 보존 예산은 지난해보다 5% 늘어난 321억 원으로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263억 원이 전통사찰 보존 등에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 고운사 등 사찰 4곳의 복구 사업에 84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총 407억 원이 투입되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분야에서도 전체 38곳 가운데 불교시설은 12.7 범난기념관 등 27곳에 달하는 반면 개신교 시설은 경기도 양평 기독교문화체험관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전체 예산을 종교별로 보면 불교 지원 예산은 약 7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천주교와 개신교는 각각 6.3%와 5.7%에 그쳤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의 역사적 연관성을 고려하더라도 종교문화 예산이 특정 종교에 구조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불교에 이제 정부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종교 국가이고 정부는 이제 그런 중재자적 입장에 있으니까 차별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죠. 이 같은 예산 구조의 배경엔 전통 사찰이 오랜 기간 국가문화유산 체계 안에서 관리돼 왔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선교 유적 역시 근대사의 핵심 자산임에도 문화유산으로서 제도적 인정과 예산 지원에선 사실상 배제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편 개신교계는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선교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공주제일교회와 청주 탑동양관 등 전국 8개 지역의 기독교 선교 유적들을 하나의 선교 기지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죠. 우리 정부는 공직자의 종교 차별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종교문화 예산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성도 50명 미만 소형교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도 4명 중 1명은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었고 목회자 중 40%는 목회 활동을 중단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작지만 강한 교회로 거듭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소형교회가 위기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성도 50명 미만 소형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도 4명 중 1명은 현재 다니는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럴까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렇습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역시. 두 번째가 헌금에 대한 봉사에 대한 부담입니다. 교회의 헌신에 대한 부담감을 줬을 때 성도님이 떠나기 때문에 소형교회에서 목회자들의 현실도 녹록지 않습니다. 5명 중 1명은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이중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23%에 달했습니다. 무기력감과 번아웃 등을 이유로 목회 중단을 고민한 목회자도 40%를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목회데이터 포럼에서는 건물과 사례비 없이 시작해 강소교회로 거듭난 개척교회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사람들이 사역하다 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럼 뭘 해야 될까? 저희 교회는 사역이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자발성입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꼭 이거 예배 외에는 꼭 이걸 해야 된다가 없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합니다. 전문가들은 소형교회가 나아갈 목회 방향으로 교회의 핵심 가치와 사명에 집중하는 심플 목회를 제시했습니다. 소형교회 목회자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려 하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작은 교회 교인들의 만족도의 3대 축이 분명한 목회 비전이 있느냐, 영감 있는 설교가 있느냐, 따뜻한 공동체인데 이거에서 더 벗어나지 않도록 목사님들께서 자기 교회의 목회 철학을 분명히 봉사와 사역의 부담을 덜고 말씀과 공동체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 조사 결과는 소형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전주 서문교회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석호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총회에는 전북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추희연 목사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정석동 목사 등 지역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동안도 있기를 기원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설교를 전한 직전 회장 이상규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합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북한 어린이 돕기, 연합 행사와 베트남 우물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지역과 세계 선교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서부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200여 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급진적 이슬람 사상을 거부한 주민들을 겨냥한 보복성 학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종교적 박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달 초 나이지리아 콰라주워로 지역 두 마을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 가옥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극단주의를 거부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구 2억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지만 동시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2일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장동혁 대표가 갑작스럽게 불참 의사를 전달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오찬에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이를 실행한 것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으로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국내 설탕 시장을 장기간 과점한 3개 업체가 짬짬이를 반복하다 4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과징금 합계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업체당 과징금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또 대한제당이 사업자 간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국정원이 김주혜가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하는 등 존재감이 계속해서 부각되어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양도 차익에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무역 전쟁 휴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한국에서 협상한 무역 전쟁 휴전을 최대 1년 연장할 전망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자릿수의 높은 관세율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들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해온 일본 집권 자민당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중의원 선거 당선자의 93%가 개헌 찬성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민당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왔고 특히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핵심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자위대의 긍지를 지키고 확실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산악마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피의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라며 피의자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격은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며 사건의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극 안보를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측은 북극 경비 임무를 개시했다며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늘고 중국의 북극 고위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 나토와 동맹국들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통합하고 안보 공백이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사이클론이 덮쳐 최소 3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국가위험재난관리청은 이번 사이클론 계단위로 마다가스카르 제2도시인 토아마시나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북동부 항구도시인 토아마시나와 인근 지역에서만 29명이 사망했고 이 지역 주택 90%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국외에서 먼지가 날아와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특히 부산과 울산,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3도, 대구와 제주 15도, 부산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 대학들도 졸업 시즌을 맞아 학위 수여식을 이어가며 믿음 안에서 준비된 인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여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또 캠퍼스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